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회담을 나눌지 여부가 주목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압박하는 듯한데 막상 시진핑 주석은 큰 입장이 없는 것 같죠? 네, 약간 타커 분위기죠,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관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사중전회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오셔서 저희 앞 코너에서 미중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하는 그 분위기였는데 네, 제가 맞게 봤나요? 그렇죠. 이거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생각이 들고. 네, 오늘 할 말 많으니까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 과연 만날까 싶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곧 조만간 시진핑 주석 만나겠다, 뭐 에이펙에서 별도 회담도 뭐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래 보입니다. 지금 좀 급하잖아요. 지금 내년 중간 선거도 있고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고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타코 말씀하셨지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앞에서 이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오래 가져가고 싶다. 그게 팩트입니다. 중국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계속 길어지면 좋습니다. 시간이 길면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면 트럼프는 만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기 있고 중국의 기술 자립이 더 빨라질 빨라지고. 것이고 내성이 생긴 거죠. 네. 이거는 2020년도에 중앙정치국 그때 제가 기억하는 하는데 그때 이미 7월 30일 날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게 지구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나쁠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만날 거로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만났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이냐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29일 날 와서 비즈니스 서밋을 하고 30일 날 뭐 오전에 할지 모르겠고 그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에이펙 정상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까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칭적으로 30일 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큰 내용은 없을 것이다. 없는데 만나서 어느 정도의 중국이 생각할 겁니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길게 가려면 뭘 좀 줘야 되거든요. 선물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이 더 투자를 한다든가 대두를 사줄게 라든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이제 5차 무역 협상 이번 주에 좀 하겠지만 베센트 장관이랑 허리퐁 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뭐 빅딜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중국은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은 게 갑자기 뭐 이게 히토리를 했는데 이번에 히토리 제재가 엄청 강하단 말이죠. 기존 히토리가 아니라 우회하는 것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 이런 거죠. 아니 히토리 제재를 하기 전에 우리 많은 매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미국이 9월 29일 날 뭘 했냐면 제재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는 자회사라 혹은 중국 기업이든 자회사든 협력을 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부분도 다 제재 대상으로 넣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 기업도 매우 연관이 됩니다. 하나오션 들어왔었죠. 네, 화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터리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여기 이게 지금 매우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머리 아플 거고 기업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그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바로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지금 히토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또 11월 1일부터 또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수출 규제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부분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학원 나간에 전망을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악수하고서 일주일 후에 또 뭐지? 또 제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장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이렇게 딱 두 개로 구분해서 누가 더 유리한지 이렇게 딱 한번 분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누가 유리한지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항목들, 이제 미국이 더 자기가 이제 중국한테 쓸 카드들, 뭐 지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히토리죠. 히토류. 그만 대두야. 대두. 대두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세 이게 중부 지역의 이제 농부들인데
지금 바로 이게 투표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좀 해결해야 될 겁니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카드 히토리와 반도체의 대결인데 근데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기술 자립을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고 이미 아쉬울 게 없고. 뭐 제재하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기업들은 그 제재를 통해서 어떠한 우회를 통해서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반도체 제재를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벌써 6, 7년 동안 해왔던 거고 근데 히토리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히토리의 자기 중국 히토리 제재 역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0년도부터 중국이 히토리를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거죠. 이게 광산이 있더라도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 S&P 글로벌에서는 18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걸 하고 또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제조 생태계 히토리우 매장은 중국은 1등이긴 하지만 비중이 엄격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38%, 베트남도 한 30%, 하물며 북한도 많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발암 물질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누가 어느 나라가 할 거냐. 미국은 너희 나라가 해라라는 거죠. 베트남 보고 하라. 근데 그렇게 희송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히토류 이번에 보셨겠지만 히토리에 대해서는 동맹국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평소에는 동맹국 이야기를 잘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동맹 얘기도 나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북중러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게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전만큼의 북중러 관계가 또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승절 보셨다시피 북중러가 같이 걸어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야 북중러가 다시 결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 보신 겁니다. 북중러는 속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북한하고 따로 회담을 했고 중국은 푸틴하고 따로 회담을 했습니다. 같이 세 사람이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보이지 않는 속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미묘함이 있죠. 중국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부른 것도 그런 전략적인 차원입니다. 대외적인 보여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북중러는 예전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안에 이 북중러의 틀 안에서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하고 싶지. 그래서 자꾸 북중러를 연결지면 중국은 싫어합니다. 그건 중국 학자들 이야기해 보면 확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니까 글로벌 사우스 이야기를 하고요. 개도국가 그다음에 이런 후진국들, 아프리카, 중동, 남미 이런 나라들을 대표하는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북중러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트럼프가 또 트윗에다가 김정은 만날지도 모를 것 같은 또 이게 내용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손안에 딱 넣어줘야 북한을 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손아귀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승대 만났을 때 이미 그 이야기도 논의가 했다. 네가 상황 보고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이 오면 판단을 하는데 알지? 이런 말이겠죠. 가서 하는 만큼만 해라 이렇게 그렇죠. 했을 것이다. 무슨 협의가 이야기를 있었을 했는지 나한테 것이다. 이야기는 해주고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요새 이 상황들을 보면 누가 블루팀 수장이고 누가 레드팀 수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뭔가 지금 예전 같은 모습에서 갇혀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또 미국은 상당히 중국 같은 전략들을 지금 좀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전략들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몰려있다. 바로 하면 국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국가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레드 캐피탈리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붉은 자본주의라는 표현. 그러니까 붉은 자본주의는 결국 국가 자본주의. 그런 데가 성공할 수 있느냐 했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공을 했고 이게 하나의 모델로서 많은 개도국들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히토리 이야기했지만 MP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할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그 선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그 의미는 그만큼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급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예, 미국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토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선수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의 선수를 만들지 않으면 대표 선수를 만들지 않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국가 자본주의가 근데 이거는요 트럼프 때 상황인 거고 만약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의 대립은 저는 뭐 앞으로 민주당이 다시 어느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간다라고 제가 확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국가 자본주의는 민주당이 왔을 때는 약간의 결이 달리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분을 가져가고 한 상태에서는 여건 변화가 있겠지만 좀 시장에서는 반응이 크죠. 야, 미국 이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힘을 더 받는 것들이죠. 저 봐. 우리가 따라오잖아. 맞잖아. 우리 모델이 맞잖아. 그러니까 많은 개도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한테 저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가 자본주의를 끌고 가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더 힘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지금 판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더 조급하니까 트럼프는 또 자꾸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계신 거다. 이 좀 약간 국뽕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키워서 박정희 때 했던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benchmarking해서 크게 하고 있어서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아, 그래서 교수님이 근데 아주 이를 앙 담으셨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가요? 아니죠. 지금 아까 그 자체가 그게 중국이든 뭐 우리나라가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든 어쨌든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힘을 막고할 수밖에 빌려서 없죠.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꾸로 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힘이 강하지 못하니까 막고 한다는 게 이제 너무 티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옆에서 이제 찔러보고 뭐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시진핑은 이제 사중전애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중전애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제를 할지가 나머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사중전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핵심은 사중전회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그쵸. 됩니다. 오늘 사중전회.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사중전회가 시작됐는데 몇 가지 관전 포인트 이게 지금 목요일까지 하는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간단히 설명해서 사중전회 이게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전회라는 것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입니다. 중국은 서열이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상무위원이라고 있습니다. 7명. 제일 높은 사람. 그 중에서 우리가 주석, 리창 총리.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중앙정치국 위원이라고 있어요. 한 2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라고 있어요. 205명이 정도가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앙후보위원 171명. 즉, 376명이 이제 5년의 집권 임기를 하는데 7번을 모여서 합니다. 7번 하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 하는 게 사중전회가 됐습니다. 매 전회마다 다 목적과 배경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사중전회 뭐 하는 데냐면 인사, 조직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체제를 점검하는데 이번에 사중전회는 좀 의미가 다른 게 이게 3중 전회가 밀리면서 5중 전회 했던 내용까지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5중 전회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5중 전회면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건데. 근데 그걸 앞당겨서 이번에 한다. 자, 그러면 이번 4중 전회 3대 관전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15호 기획이죠. 15차 5개년 기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중국이 어떠한 계획,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 거냐. 핵심은 AI 반도체 양자. 그러니까 결국 기술 자립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화될 건데 이게 아마 폐막식 할 때 대충 윤곽만 나오고 실제 이제 승인이 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보려면 이게 내년 3월 양회 때 이제 승인이 되고 짜잔 하고 나타날 겁니다. 15차 5개년 기획은 다양합니다. 국가 전체 발전됐지만 AI 5차 5개년 계획, 반도체 5차 다 다양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는 게 당정 군사 인사입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얼마나 바뀔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시진핑 실각설 나오면서 막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소한 9명은 바뀔 거. 중앙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위원회가 205명이 있는데 중앙위원회 중에서 한 9명 정도가 이제 특히 이제 군사위원회가 그 중에서 한 3사람은 기본으로 바뀔 것 같고, 예, 거기에 바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지금 중요한 부장,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여기 이제 바뀔 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서 이제 당 정군 고위급 인사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부양이죠. 돈 쓸 것이냐, 뭐 소비. 지금은 중국은 공급은 강한데 수요가 좀 약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고 이제 그러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결국은 이제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공산당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공산당 리더십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다 일어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번에 3분기 경제 성장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이 총알은 쥐고 있다. 어느 정도 돈을 풀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완화된 통화 정책,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요번에 또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3대 관전 포인트고 하나 그냥 추가적으로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혹시 차기 지도부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1989년도에 이제 사중전회 때 그때는 13기 사중전회 때 장점이라는 3세대 지도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고 1999년도에 15기 사중전회 때 후진타라는 4세대 지도부가 이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도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 기대하는데 결론은 뭐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원래 당하고 군사랑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시진핑이 다 가졌다. 이래서 독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은 원래 처음에 주석이 되면 뭐 아까 공산당의 1인자, 군의 1인자, 그쵸. 그다음에 전체 행정을 책임하는 주석 대통령을 다 가집니다. 근데 그러지만 이게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정권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 그룹이라고 하죠. 우리가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무너진 거예요. 시자준이라고 하는 시진핑에 충성하는 사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뭐 중국 내수도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 뭐 3분기 경제 성장률 4.8%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 중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경제 성장률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확실하게 적극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지. 제가 여기서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 경제선을 전망할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는 무조건 5%안 된다고. 전통적으로 중국은 3분기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없습니다. 7, 8, 9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5.4 했습니다. 2분기 5.2% 했습니다. 이번에 3분기 4.8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합치면 5.2%입니다. 그럼 4분기는 올라가야 안 올라갑니다. 4분기는 전통적인 소비 시즌입니다. 일단 국경도도 했지만 그다음에 11월 달에 광군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쇼핑의 시즌이 오기 때문에 또 한 5%까지 갑니다. 그러면 합치면 지금 5.2%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한 5% 내외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3분기만을 보고 뭐 중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그냥 그 기사를 또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런 겁니다. 중국 경제의 내부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데 안 좋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디플레이션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부동산은 안 좋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보더라도 고정자산 투자도 그렇고요. 부동산 개별 투자는 지금 전년 동기 한 13.9%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고 지방 부채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돼야지만 지금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이것을 수출로 지금 조금 하고 있지만 뭐 중국이 이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부양의 세 번째 관전 포인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알을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4분기가 한 5%는 가야 되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11월 혹은 11월 말에 돈을 풉니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뭘 맞춰요? 5% 맞추는 5% 맞추는 겁니다. 어차피 뭐 그래서 중국 데이터는 다 맞힐 거니까 네. 우리가 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잠깐 지도 나왔었지만 중국이 되게 그 이준 소장 때 너무 중국이 청정하다.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너무 하늘이 맑다. 이거는 진짜일 때도 되게 많았잖아요. 과거에는. 황사 때도 그랬고. 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까 기본적으로 이 공장, 그러니까 흔히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드는 공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북미 수출이 그 볼륨이 확실히 뚫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동남아라든지 남미나만큼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의 활력은 떨어진 것은 맞다.
두 번째는 또 이 제조의 방식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전기차 뭐 이런 거요.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동화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자동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돌면서 느낀 것들은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 기업들이 매칭을 해서 제조 혁신,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를 가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전통도 제조의 설비를 바꾸는 부분에서의 작업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맑다 깨끗하다고 해서 라는 부분에서 중국 공장이 전체가 멈췄다라고 이제 아니, 보는 진짜 거는 공기 정화하는 시설이 좋아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고도화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온실가스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파리 기업청에 4기국이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중국이 7에서 10% 줄이겠다. 그 엄청난 큰 영향이거든요. 시진핑 말 한마디는 전체가 대의자 안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공장도 영향도 받지만 그런 측면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맞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이제 공기가 좀 맑아지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